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상태 변화랑 에너지 출입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고, 자, 대부분 이제 오늘 수업은 다 현강에서 수업을 들었을 건데, 부득이 좀 내신 기간 좀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받아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상태 변화나 에너지에 대한 내용까지 얘기했고, 자, 지금부터 얘기할 건 뭐냐면, 그 상태 변화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의 가역 변화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로 응축하고, 또는 우리가 고체가 액체로 융해한다면, 액체가 고체로 응고하는 이러한 역반응이 존재하는 거지. 그럼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가역 변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얘네들도 어떤 온도 압력 조건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조건을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그 상태 변화가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를 우리는 이제 상평형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상평형에 도달하였다. 상태평형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상평형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 상평형에 도달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찾겠다는 건데, 그 조건은 여기에서는 온도랑 압력을 찾는 거야. 그래서 상평형에 도달할 수 있는 온도와 압력을 실험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소리지. 자,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원인은 온도랑 압력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적절히 믹스하면 이게 동적 평형에 도달시킬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치? 어떤 해당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연계에서 어떤 관찰이 아니라 랩실에서 그 물질에 대해서 온도 압력 조건을 조절해가지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를 같게 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라는 소리야.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자, 이렇게 상평형을 우리가 관찰을 하려다 보니까 기체가 발생하는 기화나 승화가 있거든.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면 기체 다 날아가 버릴 거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가둬두기 위해서 상평형에 대한 실험은 다 닫힌 계에서 실험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닫힌 계에서 랩실에서 자연계가 아니라 랩실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모든 물질은 다 얘네들이 융해하고 기화하고 할 텐데 물질의 종류마다 당연히 융해되는 온도랑 또는 기화되는 온도가 다 다르겠지. 그래서 모든 물질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을 거고, 자, 대표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만 상평형에 도달할 수 있는 온도 압력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실험은 뭐냐면, 자, 융해되고 응고되는 실험을 먼저 해볼 거야. 그래서 얼음이라고 얘기하면, 자, H2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얼음이 여기 물로 융해되고, 그 다음에 물이 다시 얼음으로 응고되고, 요 과정이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는 온도 압력을 한번 찾아보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 실험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어쨌든 닫힌 계에서 실험을 할 때 얼음과 물에 대한 반응물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실린더를 이렇게 준비해놓고, 실린더 준비해놓고, 좀 차가운 온도에서 얼음을 준비해놓는 거야. 그래서 얼음을 쭉 이렇게 준비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냥 냅둬도 사실 상관없는 게, 이게 대기압이 항상 일정하게 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냅두고 실험을 해도 괜찮지만, 압력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좀 더 정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스톤을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놔서 닫힌 게 만들 거야. 그리고 나서 외부압을 일기압을 딱 걸어준 다음에 이 고체와 액체가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를 찾아나가겠다는 소리야.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대기압이랑 똑같은 압력, 외부 압력이 일기압이 쭉 걸리고 있으면 그때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 0도씨가 됐을 때 융해되는 속도랑 응고되는 속도가 같아진다는 걸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0도씨 일기압이 이 반응계, 이 H2에 대해서 평형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만약에 변화가 주어지면, 그치? 그래서 얘가 만약에 냉동고에 들어갔다, 영하 20도에 딱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얘네들은 지금 현재 위치가 평형에 비해서 매우 낮은 온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온도를 조금 높여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어떤 변화가 진행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0도씨가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니? 그래서 영하 20도의 어떤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얘는 0도씨에 도달하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는 발열 반응 쪽으로 이제부터 평형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야. 맞아? 자, 그래서 발열 반응 쪽으로 이제부터 평형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서 어디가 발열 반응이 되는 거야? 발열 반응은 역반응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게 응고열을 방출하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역반응 속도를 좀 빠르게 해야지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다듯이 영하 20도씨에서는 물보다는 얼음이 얼어가는 속도가 빨라서 결국엔 얼음만 남는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 이유가 바로 이게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발열 가는 쪽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응고되는 속도가 빨라서 그랬었던 거야. 어떤 건지 알겠죠? 자, 또는 만약에 내가 10도씨 환경에 얘를 좀 더 가열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온도, 현재 나의 위치가 지금 평형점에 비해서 매우 높은 상태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평형이동이 일어나줘야 되는 거지. 그치? 온도를 낮추면 흡열 반응 쪽으로 이제부터 평형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얘는 이제부터 반응이 정반응이 좀 진행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 융해열을 흡수하는 과정, 그 흡열 반응 쪽으로 이동해야지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온도가 10도씨에서는 대기압 특권일 때 얼음이 물로 되는 속도가 월등히 빨라. 그래서 물로 다 녹아버릴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형 이동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자, 이런 건데, 자, 지금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 현재 위치, 이런 변화를 주겠다는 건 아니고, 이 0도씨를, 이런 평형점을 내가 다 실험을 통해서 찾아보자라는 소리지. 알겠지? 좋아. 자, 그래서 이거 살짝 지우고 다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잠깐 딴 거로 좀 빠졌었고. 자, 0도씨를 대학 찾아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압력을 살짝 바꿔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압력을 내가 만약에 얘를 0.5기압으로 좀 감압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에서 0.5기압이 나타나는 환경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피스톤으로 이렇게 딱 연결해놨었고 감압장치를 통해가지고 이 압력을 0.5기압으로 한번 낮춰볼게요. 자, 그래서 압력을 낮춘다는 말은 이렇게 짓누르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니까 살짝 이 반응계가 이렇게 팽창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압력을 0.5기압으로 낮췄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반응계는 살짝 이렇게 조금 부피가 팽창하는 방향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란 소리야. 그치? 그래서 누르는 압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부피를 살짝 팽창시키면서 고체와 액체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얼음과 물 중에는 누가 부피가 더 큰 거니? 물에 대해서는 부피가 얼음이 좀 더 큰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외부에서 압력을 살짝 감압시켜버리게 되면 얘가 반응계가 얼음과 물만 공존할 수 있도록 얼음이 좀 더 이렇게 확 지금 이게 팽창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응고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서 0도씨 환경에서 액체가 싹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평형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다시 액체를 만들어내는 요 전반응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온도를 높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0.5기압일 때는 0도씨일 때는 평형이 아니고 응고 속도가 빠르고 좀 더 융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온도를 높여줬더니 대략 0.0005도씨 이 정도 온도를 살짝 올려주니까 그때 다시 이게 융해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체와 액체가 공존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0.5기압의 0.005도씨가 또 하나의 어떤 동적 평형 지점이다. 상평형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런 식의 어떤 실험 방법을 가지고 다양한 이제 온도 압력 조건을 다 측정해 나가면서 우리가 표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네들 하나의 어떤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할 때 Y축을 우리가 가해주고 있었던 압력축으로 잡는 거고, 그다음에 X축을 내가 실험하고 있는 어떤 온도축으로 잡아주게 되는 거야. 온도 압력 그래프를 그려나갈 건데, 자, 그래서 요 실험을 해보니까, 자, 이게 쭉 그래프 그렸을 때 이게 거의 뭐 그냥 수직에 가깝긴 하지만 약간의 음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일기압을 걸었을 때 얘네들이 동적 평형할 수 있는 온도를 봤더니 그 온도가 대략 0도씨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압력을 살짝 0.5기압으로 낮추니까, 그치? 0.5기압으로 낮춰버리게 되니까 얘는 살짝 온도가 뜨거워야지만 여기에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프가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 요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뭐냐면 고체, 얼음과 물이 공존할 수 있는 온도 압력 조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융해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융해 곡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 하나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평형점을 다 찾아본 거고, 자, 두 번째는 뭐야? 액체가 기체가 되고 또는 고체에서 기체로 한 번에 승화하는 케이스. 요것도 실험을 통해서 어떤 조건일 때 한 번에 승화할 수 있는지 또는 한 번에 여기에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속도가 같아질 수 있는지 그 조건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좀 낮은 온도에서는 우리가 적당한 온도 압력 조건에 대해서 한 번에 얼음도 승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이 실험도 같이 한번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얘도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실험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실린더 하나 준비해 놓고, 자, 온도를 좀 처음에 충분히 차갑게 한번 해보자. 자, 온도가 충분히 차가워서 지금은 얼음만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고체와 기체 평형을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기체가 공기가 아니라 수증기였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얼음과 수증기의 평형을 보고 싶은 거니까 공기의 유입이 애초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험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피스톤이 약간 닫힌 상태에서 얘를 쑥 그대로 들어 올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진공을 만들어주면 그 진공 안에는 결국엔 수증기만 찰 수밖에 없겠지. 외부에서 공기가 못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쭉 들어 올려가지고 끝에를 묶어버리는 거야. 꽉 고정형 형태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진공의 어떤 공간이 생겨버렸잖아. 그리고 나서 얘를 한참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고체 표면에서 기체가 조금 생겨나면서 고체와 기체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온도 압력 조건을 찾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물론 매우 차가워야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정에서 얘가 영하 20도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영하 20도시에서 한참의 시간을 둬서 이 진공 공간에 수증기가 좀 가득 차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어떤 반응계 압력을 측정했다는 소리야.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 반응계가 느끼는 압력이 외부 압력이랑 똑같았는데, 이번에는 외부 압력이 1기압이든 2기압이든 이건 반응계 압력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고정장치를 묶었기 때문에 내가 외부 압력이 1기압이든 0.5기압이든 반응계 압력은 요 안에 있는 수증기만의 압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부터 이 반응계 압력은 수증기 압력만을 얘기한다는 소리야. 수증기만의 압력. 내가 실험하고 있는 물질의 기체 압력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온도가 충분히 낮으니까 뭐 증기 발생이 조금밖에 안 일어났을 거잖아. 그래서 이 수증기 압력이 대략 0.0005기압이라고 내가 가정할게. 이건 가정된 숫자야. 이렇게 한번 얘기하게 되면, H2O라고 하는 녀석은 이게 나는 얼음, 물, 수증기로만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자연계에서 공교롭게 만약에 영하 20도 환경에서 이 수증기만의 어떤 압력이 0.005기압을 나타내고 있다면 얘는 액체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승화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한 번에 수증기가 고체로 응축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너네들 가끔 이런 중등과학 내용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건데, 뭐 언빨래가 마른다, 또는 이제 눈사람의 크기가 영하에 비해서 좀 줄어든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승화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승화 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승화 과정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압력이 매우 좀 낮았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게 살고 있는 환경에서는 다 대기압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좀 헷갈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겪을 때는 일기압 조건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얼음, 물, 수증기로 변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물을 거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지, 자연 환경에서.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자연 환경에서 이 H2에 대해서 온도가 좀 충분히 낮을 때 그 대기압과 상관없이, 외부압과 상관없이 수증기 압력만 한 이 정도가 걸렸을 때는 한 번에 승화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상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온도 올려볼게, 이번에. 자, 온도를 살짝 올려가지고, 자, 온도 올려서 얘가 이제부터 고체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꽉 잡혀있는 어떤 진공 공간에 온도를 내가 만약에 0.01도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0.01도. 자, 온도를 이렇게 올렸더니만 좀 온도가 올라가니까 증기 발생이 좀 많아진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수증기 압력은 좀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온도가 한 0.01도 정도 되니까 이 얼음이 살짝 녹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얼음이랑 물이 같이 공존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이 수증기 압력을 측정해 보니까 아까보다 좀 더 올라가가지고 0.006기압이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야. 0.006기압.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0.01도씨의 0.006기압이 나타나게 되면 이 반응계는 지금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모두 함께 존재하는 어떤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상태는 우리가 세 가지 상태가 모두 공존하는 지점이라고 얘기해서 삼중점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삼중점 트리플 포인트다라고 해서 라지 T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더라. 자, 그리고 이 물에 대한 삼중점의 온도 압력에 대해서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외워서 0.01도, 0.06기압이 삼중점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온도를 좀 더 올려볼게요. 자, 온도를 좀 더 올려가지고 내가 상온 20도까지 올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자, 그래서 온도를 살짝 올렸더니 20도까지 올리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얼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남아있지 못한 거야. 다 녹아버린 거지. 그래서 액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닫힌 공간에서 이게 수증기는 좀 더 증발을 좀 잘했을 거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좀 더 증기가 많아지면서, 이제 증기가 좀 더 많아지면서 액체와 기체의 어떤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때 압력을 측정해 보니까 뭐 대략 0.2기압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이 삼중점을 분기점으로 온도가 좀 더 뜨거워지면 이제 우리는 액체와 기체의 표면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고, 삼중점을 분기점으로 온도가 낮을 때는 이제 우리가 고체와 기체의 승화하는 평형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그래프로 합쳐보자라는 소리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삼중점에서 기와 곡선을 보게 되면, 자, 삼중점을 중심으로 좀 뜨거운 상태에선 액체와 기체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기화곡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화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파란색 선이 우리는 기화곡선 이렇게 얘기해준다. 기화곡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요 점들 다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그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승화곡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승화곡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승화곡선. 그리고 이렇게 하나에 만나는 요점을 이제 우리는 트리플 포인트, 삼중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물에 대해서는 이게 0.01도이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압력이 0.006기압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해주면 좋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평형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상평형 곡선을 우리가 찾아나가는 실험 과정이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걸 좀 명심해줘야 되는데, 자, 이 융행 곡선은 실제로 지금 반응의 압력이 외부압이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반응의 압력이 외부압과 같다라는 거고, 이 기화 곡선과 승화 곡선 같은 경우는 외부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외부압과 관계없이 이게 반응계의 어떤 수증기의 부분 압력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주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이 기화 곡선과 승화 곡선은 수증기 압력만을 얘기하고 있었고, 외부압은 아니다. 됐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평형 곡선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연계에서 이제 확인할 때는, 자, 융행 곡선은 자연계에서 그냥 확인이 딱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압력이 1기압이기 때문에 1기압 조건에서 한 0도씨 도달하면 이게 고체와 액체가 같이 동적 평형 상태다라는 거를 관찰할 수가 있거든. 한 0도씨 정도의 날씨가 되면은 뭐 호수에 얼음도 있고, 그 다음에 물도 같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상태에서 요 기화곡선과 승화곡선을 생각할 때는 이게 부분 압력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다. 이걸 만약에 외부 압력이라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반응계 압력을 외부압으로 잘못 생각한다면 이러한 이제 오점이 생겨나게 되는 거야. 자, 현재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요 TML 4층이 뭐 대략 1기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치? 1기압 조건에서 요게 가만히 물컵을 갖다 놓게 되면 이 물컵에 있는 물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 증발해 버린단 말이야. 이게 기체 상태가 되는 게 좀 더 안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가만히 보면, 자, 요게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나서 1기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게 액체가 안정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게 액체 상태가 안정하다는 말은 이게 목욕탕처럼 다 응축해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얘는 지금 다 날아가지? 기체가 안정하지? 이런 내용인 거야. 자, 이거 아직 설명 안 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이쪽 영역을 고체가 안정하다고 얘기하고 이쪽을 액체가 안정하다고 얘기하고 이쪽을 이제 기체가 안정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액체가 안정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 교실은 마치 목욕탕처럼 막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게 왜 그렇다고? 이 내가 느끼는 압력은 외부압은 1기압이지. 그래서 질소 0.8기압, 산소 0.19기압 이 정도 이제 느끼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교실에 있는 수증기 압력만을 따져봤을 때는 수증기 압력은 매우 작다는 거야. 그래서 수증기의 부분 압력은 0.006격보다 낮은 압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얘는 기체가 안정한 영역이기 때문에 물이 다 증발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또한 우리가 승화 현상, 물의 승화 현상을 보게 되면 자, 원빨래가 말랐다. 승화할 때. 그럼 승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가만히 보니까 고체가 기체가 될 때는 0.006격보다 낮은 압력에서 이게 승화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만약에 대기압으로 오인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살고 있는 압력은 1기압인데 1기압에서 온도 변화 일어나면은 고액 기로 변하는데 이렇게 해석된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게 1기압이 아니라 여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압력은 1기압이지만 이 외부압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수증기 압력만 0.006격보다 낮으면 승화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다 이러한 데이터 실험을 가지고 나타낸 데이터였고 자연계 활용할 때는 이게 지금 기화 곡선과 승화 곡선은 부분 압력, 수증기 압력만을 따져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융해 곡선은 그냥 대기압을 생각해도 괜찮다. 이 정도 우리가 압력의 분리 해석 정도를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평형 곡선을 한 번쯤 선행을 했던 친구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이 내용이 97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프가. 그래서 내가 수업을 할 때는 지금 90페이지를 펴놓고 수업을 했는데 97쪽, 그죠? 97쪽에 있는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좀 더 다음 시간쯤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볼 거고 지금은 이 과정에서 이 수증기의 어떤 분화, 그죠? 이 수증기 압력을 우리는 증기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그래서 그 증기 압력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페이지는 90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이거 살짝 지울게.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증기압력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증기압력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봅시다. 증기압력. 그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증기압력이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래서 기체와 어떤 평형을 이루는 상황에서 그 물질만의 어떤 부분 압력, 물질만의 부분 압력을 우리는 증기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증기압력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끓음에 대한 내용까지 좀 이어나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상평형을 마지막으로 써버리하고 이 파트를 마무리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증기압력은 뭐냐면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어떤 물질을 가지고 상평형 실험을 한 거야. 상평형 실험한 건데 자, 그래서 조건부터 얘기하게 되면 어떤 일정한 온도 조건에서 자, 닫힌 개를 준비합니다. 자, 닫힌 개에서 이제 물질을 가지고 이제부터 승화 실험, 기화 실험을 해보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를 동적 평형에 도달시키는 거지. 그치? 당연히 그 증기에 승연해야 되는 거니까 승화 실험이라든지, 그치? 또는 이게 기화 실험을 얘기하고 있을 거야. 그쵸?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치?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동적 평형에서 물질만의 어떤 증기 압력, 부분 압력을 우리는 증기압이라고 얘기한다. 그 물질의 어떤 부분 압력을 우리는 증기압력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일정 온도에서 닫힌 공간 속에, 밀폐된 공간 속에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이 과정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물질이 나타내고 있는 부분 압력을 우리는 증기 압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물질을 내가 H2를 쓰게 되면 물이 일정한 온도와 닫힌 공간에서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물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양방향의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즉 기화되는 속도랑 그 다음에 응축하는 속도가 같아지게 되면 그 상황에서의 어떤 수증기만의 부분 압력, 이걸 이제 우리는 증기 압력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다시 한번 속으로 한번 계속 따라해 보세요. 일정 온도, 그다음에 닫힌 공간에서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이 기화되고 응축되는 속도가 같아졌을 때 그때 그 물질의 어떤 기체관이 나타내는 부분 압력을 우리는 증기 압력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증기 압력은 당연히 물질의 어떤 종류마다 당연히 좀 다르지 않겠니? 같은 온도라 하더라도. 그치? 그래서 그 같은 온도다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 닫혀있다 하더라도 이게 물질의 종류마다 이게 기체의 어떤 압력은 달라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증기 압력도 하나의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 중에 증기 압력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 자,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또 증기 압력이 좀 다르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부분 압력은, 즉 증기 압력은 자 어떨 때 좀 달라질 거냐면, 얘는 어쨌든 그 밀폐 공간 속에서 증기의 양이 많을수록 압력이 좀 크지 않겠니? 그치? 증기가 좀 많다는 거는 그만큼 휘발성이 좋다 또는 증발을 잘하는 물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증기 압력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고유한 성질은 그 물질이 증발하는 경향성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증발하는 경향성. 그래서 이 증발하는 경향성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만큼 증발을 잘해서 증기가 많아질 거고, 증기가 많다는 거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압력을 크게 나타낼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증발하는 경향성이 큰 물질일수록 증기압이 크다. 그 고유한 성질인 증기압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괜찮지? 좋아. 이게 이제 우리가 증기압에 대한 내용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좀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A와 B를 좀 고유한 성질, 증기압력으로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온도는 둘 다 동일하게 T도씨를 맞춰놓는 거야. 그치? 온도는 T도씨를 일정하게 맞춘 상태에서 A도 밀폐된 공간에 갖다 놓고 B도 밀폐된 공간에 갖다 놓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밀폐 용기를 좀 준비를 할게요.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를 묶어버리고 여기를 이제 묶어버리고 이제 쭉 확인을 해봤다라는 소리지. 그치? 그래서 A도 있었고 그 다음에 B도 이제 같은 공간에 이제 같은 환경에 있었던 건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A의 어떤 증기가 생겨날 거야. 그치? 그래서 A의 어떤 증기가 생겨나고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증기가 압력을 나타내고 있겠지. B도 마찬가지야. 얘도 증발했을 거야. 증발해서 B 기체만 나타내고 있는 어떤 증기의 압력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요 A의 증기 압력이 같은 온도 조건에서 더 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이게 한 0.4기압이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B의 증기 압력은 같은 온도에서 뭐 한 0.2기압만 나타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증기 압력이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 의미가 뭐라고? A가 B보다 증발하는 경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증기압이 크다라는 거는, 자, 증기 압력이 크다라는 그 의미는 첫 번째로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A가 B보다 컸죠. 그러면 A가 B보다 증발을 잘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증발 굿!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증발을 잘한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휘발성이 좋다 이렇게 표현해 주거든. 그래서 이렇게 휘발성이 좋다, 휘발성 굿!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발 잘한다는 의미가, 휘발성이 좋다는 말은 그만큼 이 분자의 인력은 작다는 걸 의미해. 자, 인력이 너무 크면 증발이 잘 안 될 거잖아. 지들끼리 인력이 너무 세면.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인력이 약해야지만 서로의 어떤 인력을 끊어내고 증기로 잘 날아갈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증발을 잘한다는 의미는 이 분자 간 인력, 그치? 분자 간 인력은 작은 액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A가 B보다 증기압이 크면
분자간 인력은 B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잘 날아간다는 거야. 세 번째, 자, 분자간 인력이 작다는 말은 우리가 앞서 배웠죠? 끓는 점은 어떤 거니? 끓는 점은 낮은 걸 거야. 그렇지? 그래서 끓는 점을 비교하게 되면 A의 끓는 점이, 그죠? 끓는 점이 B의 끓는 점보다 낮다. 요걸 의미하고 있을 거야. 끓는 점이 낮다. TB라고 썼는데 보일링의 약자를 쓴 거야. 보일링 온도가 끓는 점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물질을 다 똑같이 일모로 가져온 다음에 일모를 모두 증기로 만들어낼 때 들어가는 열, 그걸 우리는 몰기화열 또는 몰증발열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 자, 그래서 몰기화열 또는 몰증발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몰의 물질을 기화할 때 필요한 열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증발을 잘하는 녀석은 이 일몰을 다 기화시킬 때 많은 열이 들어갈까? 적은 열이 들어갈까? 적은 열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몰 기화열도 작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정리했을 거야. 그래서 어감이 좀 반대거든, 얘들아. 그래서 A가 B보다 증기압이 크다는 의미가 분자간 인력은 작고 끓는 점도 낮고 그다음 몰 기화열도 낮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더라. 그래서 증발을 잘하는 액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90페이지에 내가 쭉 정리를 해놓은 거고, 요 실험 자체는 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실린더 내에서, 주사기 내에서 이걸 쭉 잡아 빼가지고 한참의 시간을 기다려준 다음에 그때 증기압력이 각각 어떻게 걸리는지를 확인하면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증기압력이 어떤 거다라는 걸 얘기해봤고, 그래서 증발 경향성을 의미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증발 경향성이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이게 증발하려고 하는 힘이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증발하려는 힘 또는 나가려고 하는 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그래서 증발하려고 하는 힘이 크다 또는 나가려고 하는 힘이 크다. 요 힘이 바로 증기압력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성질을 생각해 주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다. 그렇지? 좋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평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증기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기압이 어떤 건지 그 성격까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좋아. 자, 그래서 좀 더 이어서 얘기하게 되면 이제 증기압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해 볼 건데, 이 증기압력을 그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라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증기압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당연히 그 증발 경향성을 좀 증가시키는 어떤 요인이 증기압이 좀 커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증기압력은 온도에 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온도에만 변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온도에만 변한다는 거고, 그 온도에만 변할 때도 당연히 증발 경향성을 크게 만드는 방향이기 때문에 온도와 비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변해야지만 변할 수가 있는데 그 온도랑 지금 비례 관계가 있다. 즉 온도가 증가해야지만 증기압력이 증가할 수 있고 온도만 일정하다면 증기압력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생각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는데, 자, 여기서 외부 압력이 변한다 하더라고. 그치? 그래서 외부 압력이 내가 살고 있는 대기압이 1기압에서 막 1000기압으로 바뀌었대. 뭐 그런다 한들 외부 압력과 이 반응기 압력은 절대로 뭐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외부 압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어떤 증기 압력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헬륨 기체가 들어오든 네온 기체가 들어오든 간에 어떤 그 기체들 간에 어떤 반응이 없다면, 그치? 그냥 우리는 그 부분압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압력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외부 기체의 어떤 유입도 증기압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걸 직관적으로는 알 수가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은 화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자라는 소리죠. 그래서 증기압력은 온도에만 변한다는 거고, 이게 또 매우 중요한 어떤 사실이 되더라.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떤 A라는 물질이 있고, 그 A에 대해서 어떤 그 증기압력에 대한 영향력을 한번 보자. 자, 그래서 A를 내가 액체를 가져올게요. 자, 액체를 가져온 다음에, 자, 밀폐된 공간에서 일정 온도를 유지한 다음에 한참을 기다려주니까 또 A 증기가 생겨났을 거야. 그치? A 기체 생겨났을 거고,
이 정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 한참의 시간을 둬가지고 이 기화하는 속도랑 응축하는 속도가 같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치? 같아지게 되면 우리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고, 그때 A만의 어떤 부분합을 우리는 A의 그 온도에서의 증기 압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자,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먼저 평형이기 때문에 평형상수 K를 한번 정의해보자. 자, 그래서 평형상수 K를 딱 정의해서 보니까 K가 순수한 액체를 좀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지. 액체를 표현하지 않는 거고, 여기 기체에 대해서만 우리는 K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럼 기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역학적으로 KP가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야. 그치? 그러면 KP는 이제 우리는 A에 대해서 1승 이렇게만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평형상수 K가 그 A 증기만의 어떤 분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즉, 이게 지금 증기 압력이다라는 걸 수가 있는 거죠. 증기 압력. 그치? 그래서 어떤 물질의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평형상수 KP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 그쵸? 그러면 이제 K는 뭐에 의해서만 바뀌고 온도에 의해서만 바뀐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얘는 온도에만 바뀌는 건데, 자, 온도에 바뀌는 건데, 만약에 K가 증가한다는 거는 정반응으로 평형이동했다는 거고, 온도에 의해서 K가 감소했다는 거는 역반응이 진행했다는 건데, 이 K가 증가해야지만 증기압이 커지는 거잖아. 그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자, 이 K가 증가하려면 이렇게 정반응 속도가 좀 빨라져야지만 K가 증가하고 증기압이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정반응이 가만히 보니까 기와열을 흡수하는 흡열 과정인 걸 알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자,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얘는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을 시킬 거니까. 그죠? 흡열 반응 쪽 평형 이동을 시킬 거니까, 그 흡열 반응 쪽이 바로 정반응 쪽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K 값이 증가했다. 즉, 증기 압력이 증가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얘는 평형상수 K였기 때문에 온도에만 변하는 걸 내가 증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온도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시켜주기 위해서 온도를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괜찮지, 얘들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온도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올림을 했던 친구들만 좀 기억을 할게요. 올림을 했던 친구들만 기억을 해주시고, 올림 안 했던 친구들은 뭐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저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생각해도 되는데, 자, 이제 이 K와 온도와 어떤 관계식도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관토프식이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lnK가, 그죠? lnK가 마이너스 뭐가 있었지? R분의 델타 H 노트 곱하기 T분의 1이 있었고, 더하기 R분의 델타 S 노트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었잖아. 그치? 이걸 우리가 반토프식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이 LNK를 우리가 KP를 넣게 되면 얘를 LNP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LNP가 지금 이렇게 지금 T분의 1의 함수로 표현하고 있으면 이 식을 우리는 클라우지우스 클레페론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것도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지, 얘들아. 자, 여기가 Y축이 LNP였고, 그 다음에 X축이 우리가 이렇게, X축이 이렇게 T분의 1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X축이 증가하는 게 우리는 냉각 방향, X축이 감소하는 게 이제 우리는 가열 방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가만히 보니까 지금 R은 다 양수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델타 H는 또 여기서 양수인 거야. 그치? 그래서 양수니까 얘는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을 거고, 델타 S는 기체가 생겨나는 거니까 양수라서 이러한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를 가열해야지만 이제부터 이 증기압력이 요만큼 증가한다라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지우스 클레페론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더라. 자, 올림하는 친구들만 좀 기억해 주면 되는 거고, 요 내용까지는 필요 없고요. 자, 요 정도 내용만 이해도 괜찮다. 그래서 증기압력은 온도에 의해서만 바뀌고, 그 온도가 뜨거워야지만 증가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좋아요.
증기압력과 끓음까지만 좀 설명을 할 거야. 지금이 녹화 시간이 39분.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내용이 90페이지, 91페이지에 좀 나와 있는 건데 91페이지에 이제 박스 내용을 좀 잠깐 설명을 하고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주의하자라는 걸 내가 그냥 박스화 시켜놓은 건데 증기압력은 뭐에만 바뀐다고? 온도에 의해서만 바뀐다고, 그치? 그래서 이 증기압력은 온도에 의해서만 바뀐다. 온도에 의해서만 바뀐다. 자, 다시 얘기해서 온도가 일정하면 우리 증기압력은 항상 일정한 어떤 상수값이 된다. 평형상수 K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상황설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봅시다. 자,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있었고, 그치? 밀폐된 공간 속에서 자, A라고 하는 물질을 갖다 놓은 거야. 그치? A라는 물질을 쭉 갖다 놔가지고 A가 지금 기체와 지금 동적 평형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기체와 지금 동적 평형이었다. 그래서 이 A만의 어떤 부분압을 딱 측정을 해보니까 그 A만의 부분압력을 우리는 증기압력, 그리고 그 압력이 0.4기압이었다. 이렇게 한번 내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온도는 항상 T도시로 일정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 T도시가 변하지 않는 이상 평형에서의 이 A의 압력은 항상 0.4기압일 거란 소리야. 그치? 만약에 0.4기압이 아니었더라면 0.4기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결국에 0.4기압 딱 도달하면 여기가 평형이기 때문에 이 값을 항상 유지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 이게 온도만 일정하다면.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만약에 제가 뭐 할 거냐면 1번에서는 외부압력과 무관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뭘 넣어줄 거냐면, 자, 여기에다가 내가 헬륨을 한번 첨가해보자. 헬륨을. 그래서 헬륨을 내가 1기압을 첨가할게요. 1기압 첨가. 자, 1기압을 첨가할 때, 자, 그런다 하더라도 이 헬륨의 분압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 요 A의 분압이 안 변하는 거야. 증기압은 항상 일정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A의 증기압이 지금 분압이 0.3기압이었다. 라고 하면은 이 0.4기압이 될 때까지 쭉 계속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엔 동적 평형에서는 그냥 얘는 0.4기압이 항상 일정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요게 헬륨이 첨가되든 말든 간에 얘의 분압은 절대로 변하지 않더라. 알겠죠? 그러면 요 반응계는요, 반응계의 전체 압은 증가해. 그치? 전체 압력은 1.4기압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전체 압력은 1.4기압이 되지만 어쨌든 요 A만의 부분 압력은 0.4기압으로 일정하다. 증기압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자, 만약에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게 고정장치가 아니라 피스톤이었다고 가정해볼까? 피스톤? 자, 그러면 이게 피스톤이었다고 가정하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피스톤이었다고 하면 처음에 A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자, A 기체가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을 건데 이 상태에서 내가 헬륨을 쭉 첨가한 거야. 그치? 헬륨을 첨가하게 되고 피스톤을 싹 풀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좀 더 되더니 피스톤이 위로 쭉 밀려 올라갈 거잖아. 그치? 밀려 올라가게 되면 자, 결국엔 얘가 이렇게 언젠가 피스톤이 멈추게 될 거고 요 내부압력은 지금 이제 1기압을 유지하고 멈췄을 거야. 그런데 그럼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 이 한참의 시간을 두게 되면 결국엔 요 1기압 내에서 A만의 분압은 몇 기압을 차지한다는 거야? 얘는 0.4기압을 무조건 차지할 거란 소리야. 그 다음에 뭐 헬륨의 압력과 뭐 수증기 압력을 더해서, 그지? 수증기 압력을 더해서 여기 0.6기압을 만족해서 대기 압력 1기압을 만족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지. 결국엔 뭐야? A에 대한 부분 압력, A에 대한 증기 압력 0.4기압은 평형에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쭉 잡아 빼거나 얘를 확 압축시켰다 하더라도 이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 때는 A의 부분 압력은 0.4기압으로 언제나 일정했을 거라는 거야. 온도만 일정하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증기압력은 온도에 의해서만 바뀐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91페이지에 용매의 양을 변화시켜도 증기압은
관련이 없다. 그렇지? 그래서 용매 양을 많이 썼대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놓은 거야. 자, 이렇게 A가 있었는데, 자, 얘를 이제부터 기체가 돌아다니는 공간을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찰랑찰랑 얘를 좀 많이 갖다 놨다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좁은 공간에서도 A의 증기는 생겼을 거고, 그 증기압력은 무조건 0.4기압을 맞추고 동적 평형에 도달할 거다라는 소리야. 물론 이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기체 몰수는 좀 줄겠지. 압력이 똑같이 맞춰주려면. 그치? 기체 몰수를 줄여서라도 이 증기압력 0.4기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자, 반대죠. 자, 반대로 내가 액체의 양을 조금밖에 안 썼다. 조금밖에 안 썼다.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결국엔 동적 평형 도달했을 때 이 넓은 공간에서 A의 증기는 몇 기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야? 얘는 0.4기압만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소리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증기압력은 온도에 의해서만 바뀐다라는 걸 좀 보여주시고요. 하나만 좀 얘기할게, 하나만. 하나만 뭐냐면, 이런 내용이야. 자,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공간이랑, 그 다음에 똑같이 이런 공간을 준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액체가 담겨있고, 이렇게 액체가 찰랑찰랑 담겨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자, 이게 온도가 둘 다 똑같다면, 그죠? 온도가 둘 다 T도시 똑같다면은, 결국엔 이 공간이든 요 가로가 넓은 공간이든 간에 얘네들의 평형에서의 압력은 둘 다 똑같다라는 거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증기 압력은 그냥 0.4기압으로 같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평형에 도달하는 거는 즉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0.4기압은 같은데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누가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소리야. 그치? 다시 얘기해서 증발 속도는 증기압과 관련 없이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속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치? 증발 속도는 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누가 더 빠를까? B가 빠른 거야. 그래서 요게 표면적이 넓잖아. 그치? 표면적이 넓으면은 그만큼 똑같은 시간 동안에 증발하는 어떤 기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요게 증발하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결국엔 요 가득 채우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자 하나만 정리하자. 증기압력은 이제 이 증기압력은 온도에 의해서만 바뀐다. 온도에만 변한다라는 건데 그 과정 증발 속도는 우리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뜨거울수록 증발 속도는 빨라지는 거고 또한 이게 표면적이 넓을수록 증발 속도는 빨라지게 되는 거야. 괜찮죠? 뭐 바람이 불면 당연히 증발 속도 빠르겠지만 실험할 때 막 이렇게 바람을 불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표면적과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 속도는 빨라질 수 있고 하지만 평형에서의 어떤 압력, 그 증기압력은 온도에 의해서만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온도에만 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황을 설정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좀 더 몇 개. 자, 이어서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서 증기압력은 온도에만 변한다는 거고 그 온도와 증기압과의 어떤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걸 우리는 증기압 곡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증기압력 곡선을 봅시다. 증기압 곡선이고 자, 그래서 요 Y축이 우리는 증기압력을 의미해요. 자, 여기를 증기압력인 거고, 아니면 S축을 우리는 이제부터 요게 온도 이렇게 얘기할게요. 온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직선의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은 요거는 정비례 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이게 정비례하진 않거든요. 이게 실제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지수함 속도로 이렇게 쭉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증기압 곡선이 된다. 증기압력 곡선. 자, 그러면 왜 직선의 그래프보다는 이렇게 좀 기압 급수로 좀 커지냐라는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온도에 따라서 어떤 그 증기의 압력을 보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기체이기 때문에
PV는 NRT를 좀 써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걸 좀 볼 건데, 자, 이게 R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압력을 비교할 때, 자, 어쨌든 간에 이 내부 공간은 거의 일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부 공간도 일정한 조건에서 지금 몰수만 일정하다면, 그치? 그래서 기체 몰수만 좀 일정하다면 온도와 압력이 정비례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이게 온도가 좀 뜨거워지면 여기는 기체 몰수도 증가한단 말이야. 그치? 기체 몰수도 증가하고 이 온도도 같이 증가하게 되면 그때부터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도 커지고 몰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기체의 압력이 기하급수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는 아니고 얘보다는 살짝 이렇게 더 크게 기하급수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증가한 곡선을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뭐 20도씨라고 얘기해 볼게. 자, 20도씨에서 A를 가지고 동적 평형에 도달시키면 다시 얘기해서 정반응 속도, 기화 속도랑 응축하는 속도가 같아지면 그때 그 A만의 압력이 이 정도의 압력을 나타낸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0.4기압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20도씨에서 A의 진기압은 0.4기압이고 그 말은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을 때 그때 그 압력이 0.4야 라는 걸 의미한다는 소리야. 평형에서의 압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온도가 좀 더 뜨거워지면 이제부터 평형점이 좀 증가한다는 거죠. 동적 평형 도달했을 때 압력이 쭉 기하급수로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파란 선의 모든 점들은 다 뭐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그 A만의 어떤 부분압을 의미한다. 평형에서의 압력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현재 20도씨에서 현재 그 A의 어떤 압력이 이 정도의 어떤 압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 압력은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인 거야. 즉,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얘는 좀 더 이렇게 압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상태는 뭐냐면 이 증기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증기의 몰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식을 써주면 A가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동적 평형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이 위치는 지금 기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야 되는 현재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여기는 지금 기체가 되는 게 좀 더 안정해지는 상태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는 증발하는 속도가 응축하는 속도보다 빠른 상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같은 온도에서 내가 현재 압력이 이 정도의 압력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얘는 압력이 지금 평형보다 너무 세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압력을 좀 줄여줘야 되는 거야. 그치? 압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요 응축하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기체 몰수를 감소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쭉 액체가 되는 게 좀 더 안정하기 때문에 요 영역은 우리가 액체가 안정한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또는 우리가 현재 이 상태는 지금 응축하는 속도가 기화하는 속도보다는 빠른 상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준다. 그래서 증경 곡선을 중심으로 요걸 경계선으로 아래쪽 영역은 기체가 안정한 영역이고 증가 속도가 빠른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증경 곡선을 중심으로 위쪽 영역은 이 위쪽에 있는 영역은 액체가 안정한 영역이다. 또는 응축하는 속도가 기화되는 속도보다는 빠른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신기하게 된 점은 어느 정도 다 끝났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게요. 문제가 93쪽에 나와 있거든요. 얘들아. 93쪽에 1번, 2번 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두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풀이 듣고 이어서 좀 더 진도 나갑시다. 자, 프라마님. 자, 그래서 93쪽 1번부터 보면, 자, 일정 온도에서, 자, 그래서 일정 온도라는 말이 나오면, 그치? 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으면, 얘는 지금 증기압력이 항상 일정한 상태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을 거야.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지금 100g의 물을 담은 건데, 자, 이 비커를 좀 바꾼 거지? 그래서 이 바닥이 좀 넓은 걸 쓴다는 거야. 그럼 표면적이 좀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증발 속도는 어떻게 되니? 빨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의 증발 속도가 매우 빨라질 거다. 즉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자, 시간이 증가하냐? 아니죠. 시간은 단축한다고요. 그치? 그래서 여기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자, 뒤에 보면 자, 증발 속도가 증가하냐? 그쵸. 증발 속도가 증가한다고요. 그쵸? 하지만 리을 보면 증기압력은 일정하다고. 그래서 니은과 리을 잡고 들어갈 수 있고, 당연히 수면의 높이는 다를 수밖에 없겠지. 바닥에 넓은 걸 썼고, 그 다음에 좁은 걸 썼고, 같은 양의 물 100g을 썼기 때문에 수면의 높이는 다르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될 거고. 자, 이번 보면, 자, 가원안은 지금 30도씨에서 크기가 같은 뭐 플라스크에다가 물과 에테르를 넣었는데, 같은 30도씨에서 지금 에테르가 물보다 증발을 잘한다는 걸 풍선의 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증기압력은 에테르가 크다면 에테르가 증발을 잘한다. 휘발성이 좋다. 분자근 인력은 작다. 그래서 끓는 점은 낮은 액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연관 지을 수가 있겠지. 그치? 자, 보기에서 모르는 거 골라볼 건데, 자, 기억 보니까, 자, 가에서 물의 증기압은 0이냐? 그럴 리가요. 30도씨에서의 증기압력은 0은 아니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다음 리은. 자, 나의 외부 압력을 2배로 증가시키면, 지금에서 이제 확 눌러버리면, 에테르 증기압이 반으로 감소한다? 그렇지 않지. 그치? 자, 그래서 증기압력은 언제나 일정하다고요. 결국 동적 평형에서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압력을 쑥 가하면, 그러면 그 현재 상태는 압력이 증가됐지만 결국엔 얘네들은 지금 또 압력을 낮추면서 원래 증기압으로 돌아가서 동적 평형에 도달할 거야. 내 말 이해되지? 자, 디귿. 자, 75도씨 이상에서 가의 풍선은 30도씨의 나의 풍선보다 커지냐라는 건데, 자, 75도씨에서의 물의 증기압이랑 30도씨에서 에테르 증기압이 300토르로 똑같거든. 그치? 그 이상일 때는 물의 증기압이 좀 더 클 거니까 풍선은 더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답은 디귿만 잡을 수가 있겠다. 됐지? 이렇게 자 넘어가서 이제 94쪽에 끓음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죠. 끓음까지만 좀 잠깐 대충 설명하고 그다음에 문제나 이런 것들은 숙제로 좀 해오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이번엔 끓음과 지금 끓음과 그다음에 끓는 점 이거에 대한 내용인 건데, 자, 우리가 기화는 크게 두 종류의 기화가 있는 거지. 자, 액체 표면에서 그냥 분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발 현상이라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다 기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는 끓고 있다, 끓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 끓음은 어떤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현상에서 순수한 액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끓음에서의 온도가 끓는 점이고, 끓음은 전체 기호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끓음에 대한 조건인 건데, 자, 이 현상이 일어나려면, 자, 이게 뭐 모든 온도에서 끓을 수는 없는 거고 조건이 필요한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반응계의 어떤 압력이, 그죠? 반응계의 압력이 항상 일정한 조건, 일정한 조건에서 우리는 끓음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떤 끓음이냐면 가열에 의한 끓음을 관찰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반응계의 압력이 일정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우리가 가열을 통해서는 끓음을 관찰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압력이 일정한 반응계에서 끓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조건이 뭐냐면 그때 그 반응계의 외부 압력이 뭐 항상 일정할 건데 그 외부 압력과 그다음 나가려고 하는 증기압력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적어도 이 조건이 만족될 때 우리는 끓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외부 압력은 짓누르는 압력인 거고, 그 짓누르는 압력을 극복하고 나가려고 하는 증기압력이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전체 기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 두 개 모두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끓고 있다라는 거고, 그 끓음에서의 그 온도, 그죠? 거기서의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야. 자, 만약에 이게 외부 압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밀폐의 온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밀폐 용기. 그래서 밀폐 용기에 우리가 뭐 이제 물을 갖다 놨다고 해봅시다. 자, 물을 준비해 놓고 얘를 가열하는 거야. 쭉 가열해보자. 가열하면 이 반응기 압력이 일정하니? 일정하지 않단 말이야. 왜냐면 계속 증발하다 보니까 여기서 얘가 압력을 나타내는 게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거잖아. 그치? 내가 가열을 했을 때 요 외부 압력, 즉 여기 반응기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응기이기 때문에 이 밀폐 용기 속에서는 우리는 끓음을 관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끓지 않고, 즉 일정한 온도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물의 온도만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30도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을 때 100도가 돼도 끓는 걸 나는 관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100도씨에 뜨끈뜨끈한 물인 거야. 그리고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120도가 되고 이게 200도가 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압력은 계속 증가할 뿐이지 얘네들은 즉 동적 평형만 나타내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계속 온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다가 물 같은 경우에는 한 327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 반응기 압력이 대략 220기압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 정도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수증기가 많아서 물과 수증기가 지금 혼합된 어떤 또 다른 상태로 정의하게 되는 거야. 그 상태를 우리는 초임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초임계 상태. 그래서 초임계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이게 끓음은 관찰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반응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반응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피스톤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응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또는 자연계를 얘기하면 되겠지. 자연계는 내가 가열한다 하더라도 항상 누르는 외부 압력이 거의 1기압으로 일정하다라는 소리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는 이게 이렇게 피스톤이 달려있는, 그죠? 피스톤 반응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는 실험실이 아닐 때는 자연계는 어쨌든 대기압이 1기압을 일정하기 때문에 가열한다 하더라도 외부압이 일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자연계나 또는 실험실에서는 피스톤 조건일 때 우리가 끓음을 가열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물을 내가 처음에 한 30도를 준비해 놓게 되면 이 상태에서 지금 얘 외부 압력은 지금 물의 증기 압력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누르고 있는 대기 압력이 1기압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해 주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쭉 가열하다 보면 이 물의 온도가 쭉 올라가게 되면서 70도 올라가고 이렇게 100도 올라가게 될 건데 올라갈 때 그때 이 온도가 올라가면 증기압이 이제부터 뭐 하게 되는 거야?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치? 증기압이 계속 증가하다가 100도씨에 도달하게 되면 물의 증기압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1기압이 되는 거야. 증기압이. 근데 외부 압력, 누르고 있는 이 외부 압력도 지금 1기압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기압이 1기압에 도달하게 되면 드디어 얘는 전체 기화가 가능해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100도씨에 딱 도달하게 되면 부글 하면서 요 내부에서도 이제 또 기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상이 되면 이제부터 요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끓음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대기압이 1기압일 때 물의 끓는 점은 100도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끓음과 끓는 점을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상 내가 더 가열한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요 물질이 다 기화열에 요 열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증기를 만드는 데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온도는 100도씨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끓는 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순수한 물질에 대해서는 그 끓는 점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외부 압력이 좀 작아지면, 그죠? 그래서 여기 누르는 압력이 좀 작아지면 굳이 100도까지 올리기 전에 온도는 일정히 유지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70도일 때 내가 증기압이 0.7기압이라고 가정하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 외부 압력이 0.7기압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누르는 압력이 0.7기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증기압도 0.7기압만 도달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전체 기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아무리 내가 더 가열한다 하더라도 이 70도 이상의 온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70도에서 일정한 온도를 나타내면서 끓고 있을 거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외부압이 작아지면 그러면 끓는 점도 작아지는 이유가 이런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끓음이에요. 자, 끓음이고, 우리가 요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공부한 적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둥근 플라스크를 가져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을 좀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얘를 가열하는 거야. 쭉 가열해 열어놓고 열어놓으면 이게 대기압이 항상 1기압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100도가 되면 이제부터 얘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할 거야. 그치?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고 증기압이 막 생겨났었겠지. 그치? 그리고 그 증기압력이 닫힌 계에서는 분명히 1기압이었을 거야. 그쵸?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뭐 할 거냐면 가열을 멈추고요. 멈추고 얘를 딱 이제 잠가버리는 거야. 잠가버렸다. 그치?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 얘네들은 뭐 끓고 있는 게 멈추고 동적 평형을 유지하고 있을 거야. 그치?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러면 물이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요 속도가 같아진 상태에 도달할 건데 여기다 만약에 내가 찬물을 껴주면 그죠? 찬물을 껴주면 연료량이 작은 이 기체가 빠르게 응축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현재 이 증기압이 있을 건데 근데 찬물을 껴주면 이 기체 압력이 훅 감소했잖아. 원래 압력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다시 평형 이동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또 끓음이 확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끓음 현상은 찬물을 껴줘서 나타났지만 그때 온도가 100도일까? 아니라는 거지. 그치? 식었기 때문에 얘는 지금 100도보다 낮은 온도였을 거고 동적 평형이었을 건데 내가 찬물을 껴줬을 때 끓었다는 게 무조건 뜨거운 온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찬물을 껴줬을 때 이게 지금 증기가 없기 때문에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잠깐 끓는 현상이 관찰된다는 것이 부글부글. 그치? 이해되니? 그래서 끓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물의 온도는 100도보다는 낮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기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기화열 흡수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이 반응의 온도는 100도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를 나타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찬물로 물 끓이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이 정도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95페이지에 개념 확인 문제가 있고요. 96페이지도 있는데 95, 96을 풀어올 건데 요거는 대구 영재학교 기출문제였고 한국 영재학교 기출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맞춰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